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 반도체 업황이 언제쯤 반등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올린 매출이 6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6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 정도 감소했고 예.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예.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만 무려 4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1분기에도 이미 반도체 적자 4조 5천억 원을 냈기 때문에 1, 2분기를 합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반도체 적자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벌어들인 매출도 거의 반토막 났는데 매출이 1년 전보다 47% 감소한 7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예. 네, 또 2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까지 내면서 적자 전환했는데 이로써 이제 작년 4분기 적자 때부터 이제 이번까지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예.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적자 규모가 6조 원이 넘고요.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실적 부진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탓이 큰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올해 상반기에 기록한 반도체 사업 적자를 더하면 무려 15조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영업 실적 삼성전자 10조대가 어느덧 언젠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건데 네. 정말 좋은 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좀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놓은 전략이 반도체 생산량 감산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제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 이제 낸드 플래시 감산 규모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죠. 네. 앞서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제는 낸드 플래시를 오히려 팔면 팔수록 더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재고가 5월에 정점을 찍고 현재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D램과 낸드 플래시 추가 생산 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를 5에서 10% 정도 추가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감산 전략과 함께 또 HBM과 같은 차세대 제품 판매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방침을 세웠고요. 네. 네, SK 하이닉스도 내년 HBM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잡고서 이쪽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또 HBM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도 SK 하이닉스는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HBM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저도 여러 차례 좀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HBM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High Bandwidth Memory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HBM은 인공지능 AI에 사용되는 메모리인데 네, 최근에 챗GPT 같은 생성형 AI 시장이 좀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HBM은 반도체 불황에서 좀 이제 탈출시켜줄 만한 핵심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은 또 이제 그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기업들도 앞다퉈서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실적 설명회가 진행이 됐는데 예. 거기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HBM으로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서로 HBM 선도 업체라고 하면서 이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사실 전체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차세대 D램인 그 HBM 분야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발 더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지금 기존 반도체 업체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방금 이 기자가 말씀했듯이 기존의 반도체가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과도기적인 이 상황들을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하반기 반도체주가 좀 이쪽에 이제 새로운 기술에 이제 접목을 하고 집중을 하면 바닥론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졌고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반도체 바닥론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좋겠어요. 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산업이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도 3개 분기 만에 깜짝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바닥론이 한층 더 힘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증권사 실적 전망치와 비교를 해봐도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실적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는 했지만 예. 그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바닥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더 이제 강해졌고요. 증권사들이 또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한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올해 4분기 들어서는 2% 가량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 규모가 이제 조금씩 계속 줄어들면서 네. 하반기 적자 규모가 상반기와 비교하면 더 이제 작을 걸로 내다봤고요. 또 내년 2분기 정도를 이제 분기 흑자 전환 시기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식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어땠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탈출해서 2차 전지로 이렇게 대거 몰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네. 네. 또 그거랑 반대로 외국인은 이제 반도체를 이제 꾸준히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제 최근 3개월 사이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중 가장 많았던 그 최대가 삼성전자였는데 총 4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예. 이제 같은 기간에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도 이제 같은 반도체 종목인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예. 삼성전자 순매수의 한 절반 정도인 2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는 그 점에 더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증권가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이제 상향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달에만 9개 증권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6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이제 최고 현재 그 증권사들이 제시한 걸 보면 최고 9만 5천 원에 이 최고 그 목표 주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기록한 종가가 7만 1,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만 4천 원 정도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예. 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의 최고치는 그러니까 교보증권이 제시한 16만 원입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만 5,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세가 주춤해진 건데요. 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는 그 반도체 대신에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것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데 현재 한미 금리 역전폭이 역대 최대인 2% 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원 환율 네. 그리고 증시에서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뭐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자, 앞으로 뭐 어떻게 그 움직임이 보일지 예. 그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민재 기자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